465페이지 기계 제도. 자, 제도. 제도의 이제 의의를 이제 한번 먼저 보면요. 주문자가 의도하는 주문에 따라 설계자가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선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 사용자에게 확실하고 쉽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설계자, 내가 설계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충분히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지만 현장에서는 내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이제 제품이 완성되면 완성되게 하는 게 이 도면의 목적이다. 그죠? 제도의 목적이다. 그 참고를 보면 도면, 제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도 용지에 나타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6페이지에 한 장 넘겨서요. 네,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471페이지에 471페이지에요. 제도의 이제 규격과 통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규칙에 따라서 그걸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나타낸 것을 통칙이라 그러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규격을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고요. 또 KS는 한국 산업 구역이고요. BS는 영국 구역이고요. DIA는 독일 구역이다. 참고로 이런 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472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아까 거는 전 거는 저 나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단체 규격 단체에서 한 건데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는 LR이라고 표시하고요. 성급이라는 건 뭐냐면 배 만드는 데를 갖다가 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는 잘 안 만들죠. 주로 영국이나 미국 배를 많이 만든단 말이죠. 또 프랑스 배. 그러면 그 나라의 성급들이 감독관으로 와서 이제 감독을 하죠. 그때 이제 나오는 감독관들을 선급이라고 합니다. 선급. 미국 성급은 ABS라고 하고요. 또 한국 성급은 K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거 보시면 있죠. 대한용접학회, 그 다음에 미국 용접협회, AWS, 하여튼 AWS, ABS, 이런 쪽에 이 규격들을 많이 참고하는 경향이고요. 다음에 이제 473페이지에 도면의 크기와 양식,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다 이거죠. 자, 1번, 기억. 도면은 반드시 일정한 크기로 만든다. 제도 용지의 크기 A열, 특히 A4를 기준으로 한다. A4 아시죠? A4는 지금 요런 게 A4다. 이게 A4고요. 그 다음에 신문, 교과서, 공책, 미술, 용지 등 B열, 계열 크기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루트이다. 그래서 도면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먼저 세로를 얘기해주고 나중에 가로를 얘기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로라고 그러죠. 세로.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가로라고 하죠. 그 A하고 B의 B는 어떻게 되냐면 A
대 E는 1대 루트 2다 이거. 자, 루트 2는 얼마냐면 1.414라고 해요. 그리고 루트 2가 뭐죠? 그러면 자, 루트가 그런 거죠. 339 그때 루트 9를 이렇게 해주면 왜? 3이죠. 그죠? 339 할 때 루트 9는 3이다 이거. 또 2는 4 그죠? 루트 4는 2다 그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숫자를 2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14를 곱하면 2가 된다는 거예요. 2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B가 이렇게 된다. 특히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보면은 그 A4가 있어요. A4. 도면에 이제 가장 저기 작은 게 이제 A4인데 A4를 보면 A4 세로가 우리 책에 좀 바뀌었어요. 그거 고쳐주세요. 세로가 210이고요. 210 가로가 297이야. 우리 책 바뀌었죠? 297하고 210이 바뀌었어요. 그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책에 A4에 297 곱하기 210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210 곱하기 297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죠? 도면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97 곱하기 210.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4가 210 210 곱하기 297이잖아요. 그러면 A3는 297이 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297 곱하기 297에다가 1.41을 곱해줘요. 그러면 420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A2는 이 420이 일로 오는 거야. 420 곱하기 이 420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줘. 그러면 594가 되죠? 594.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된다. 기준은 A4고. 그래서 A4 용지의 크기를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 A3의 도면의 크기가 A3의 도면의 크기가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도면의 크기.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외우지 마시고 210, 297만 아시고 곱하기 루트 2를 해준다. 1.414를 해준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다. 자, 도면의 크기요. 자, 다음에요. 도면의 양식이 있어요. 도면의 양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양식 꼭 이 도면에 양식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면의 양식에서 꼭 갖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도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윤곽선. 윤곽선. 그 다음에 중심 마크. 중심 마크. 왜 중심 마크는 왜 쓰냐면, 이제 도면을 이제 필름이나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쓰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초점을 맞아줘야 되나.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딱 그 기준점을 이렇게 해놨다. 이걸 갖다 중심 마크라고 하고요. 다음에 표제란 있어요. 표제란은 뭐냐면 이 도면에 대한 그 내용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도면을 그렸냐, 언제 그렸냐, 회사 이름은 뭐냐, 도면 이름이 뭐냐, 도면 번호가 뭐냐, 이런 걸 해주는 게 표제란이다. 표제란. 표제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도면에 어느 도면이든지 요 세 가지는 꼭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표제란 기재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도면의 번호, 도면 이름, 척도, 수상법, 도면, 작성일, 제도자 이름 등을 기입한다. 그리고 위치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그린다. 오른쪽 아래. 네, 이게 잘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가다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기 표제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표제란에 예를 들어서 표제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도면 작성자, 2번 만든 제조 일자, 3번 도면 번호, 4번 이 만든 물건의 재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만든 물건의 재질은 이 표제란에 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75페이지에 그 참고를 보시면요. 반드시 도면의 윤곽성, 중심, 표제라는 중심 마크, 표제라는 그려 넣어야 된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럼 475페이지에 재단 마크, 도면의 구역, 도면의 비교 문구 있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시읒에 보면 부품란이라고 있죠. 부품란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부품란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배를 그렸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의 이제 사양을 따로 써주는 거예요. 부품란은.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이 1번 배 앞이니까 선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수. 이렇게 뭐 달리기나 뭐 이렇게 축구할 때 그 선수가 아니라 배 앞쪽이라는 얘기죠. 선수는 뭘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었어. 철 500kg.
그 다음에 2번 스크류라고도 하고 프로펠러라고도 하죠. 2번 스크류. 얘는 좀 특별해야 되니까 오늘 배웠던 거 하이드로랄륨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재질이 하이드로랄륨이야. 그죠? 하이드로랄륨 300kg. 300kg. 그 다음에 3번 데크하우스죠. 얘는 이제 가벼워야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 데크하우스로. 알루미늄 200kg. 이렇게 써주는 걸 요거를 뭐라 하냐면 부품란이라고 해요. 부품란은 필요하면 쓸 수 있고요. 이 배에 그 부품을 표시하지 않으면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품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부품란의 재질, 그 다음에 중량, 또 재질의 이름 하고 거기다가 하나 쑥 끼워 넣는 게 뭐냐면 도면의 이름 싹 넣는단 말이에요. 도면의 이름은 부품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표제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위치는 오른쪽 위나 오른쪽 중앙에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에요. 476페이지에 척도의 기입. 척도는 뭐냐면 척도는 원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축소 확대한 복사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척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배가 크잖아요. 배가 커. 근데 도면은 한정돼 있잖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비례로 해가지고 축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축소하는 거를 축척이라고 그러고, 또 볼펜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는데 그냥 안 되니까 도면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관계되는 데 가서 내가 이런 도면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허락해 주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 때 도면 같은 걸 그려주는데 이거 조그맣게 그려서는 잘 모르잖아요. 크게 확대해서 그린다. 그래서 확대해서 그린다. 그래서 배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 배척 다 합쳐서 이런 걸 축척이라고 한다. 축척. 축척도 요 표제란에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배를 100분의 1로 쪼개서 그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척도 해가지고 10분의 1. 그러면 줄여서 그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대 10이면 이거는 10분의 1이니까 줄여서 그린 거고요. 1대 10이면 얘는 1대 10. 죄송합니다. 10대 1이니까 1대 10으로, 그러니까 10배로 확대해서 그린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면의 이제 기본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477페이지에 도면을 그리려면 이제 선이 필요하죠. 자,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 또 아니면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 한번 볼게요. 요 네 가지 선을 주로 아주 많이 하는데, 자, 선의 종류 한번 볼게요. 먼저 실선, 이렇게 쭉 이렇게 긋는 걸 실선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파선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파선. 근데 이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막 그리는 게 아니다 이거. 요 가운데 게 3mm고 이 간격이 1mm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그리겠어요? 대충 이제 이렇게. 그래도 그 이제 대충 이런 식이라는 건 알아둬야 된다. 가운데 게 3mm고 요 간격이 1mm다. 네? 파선. 파선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 수문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숨어 있다라고 표시를 할 때 이 파선을 써주면 돼요. 다음에 일점세선. 자, 일점세선이라고 하죠. 일점세선. 쭉 가다가 한 줄 띄고, 쭉 가다가 한 줄 띄고, 쭉 가다가 하나 띄고. 이렇게 그리는 게 일점세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 하나하나가 1mm, 여기도 1mm, 요놈도 1mm, 여기도 1mm. 그리고 얘는 한 10에서 30으로 10에서 30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밀리미터예요. 기계 쪽에서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단위를 붙이지 않는 한 전부 밀리미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밀리미터로. 그 다음에 이제 2점세선 있죠? 2점세선은 점이 두 개 되는 뜻이에요. 2점세선. 점이 두 개. 이렇게 그려주는 걸 2점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4개 가지고 이제 모든 도면에 그 이제 도면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4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78페이지에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제가 이제 박스를 하나 이제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이 박스가 뚜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봐서는 응? 뚜껑 없어요? 또 뚜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현역으로 와서 있잖아요. 정선을 만들다가 그 선생님은 또 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딱 봐서 뚜껑이 있어요. 만약에 뚜껑이 없다고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뚜껑이 없는 거지. 네?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려줘야 돼. 네? 이렇게 여기 저 보이잖아. 그러니까 뚜껑이 확실하게 없는 거잖아. 그쵸? 만약에 뚜껑이 없다고 저기 자 이거하고 아까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이 확 나잖아. 그죠? 뚜껑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지금은 있죠? 이렇게 그려주면 뚜껑이 없다 이거. 자,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면 이 내부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이쪽이 안 보였잖아. 근데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 수문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그 외형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반듯하게 바깥쪽으로 이게 모양을 딱 보이게 해주는 걸 실선,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외형선. 그러니까 외형을 이게 딱 그려주는 걸 외형선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은선이라고 되어 있죠.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수문선이고, 다음에 이제 중심선은 뭐냐면 이런 이제 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원 같은 거에 중심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 이 중심선을 그래요. 중심선은 1.3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데 중심선이다. 중심선은 1.3선을 이용한다. 다음에 이제 치수선이 있어요. 치수선은 그대로 치수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야.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여기도 그어주고 그래서 해주고 그때 옆에 이렇게 연장해서 해주는 선을 치수보조선 치수보조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써주는 걸 치수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써주는 걸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옆에 써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써주면 안 돼. 항상 여기에 올라타게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되고요. 되고 여기다 300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또 이쪽에 숫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쓰는 방식이.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 다음에 이제 479페이지에 지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선. 지시선은 뭐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을 내라. 구멍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라. 그러면 이렇게 파이 100 여기 100짜리 구멍이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시선이고요. 또 절단선은 뭐냐면 가는 1.3선으로 하고 양끝 및 굴곡 등의 중요한 곳에는 붉은 음선을 한다. 또 절단선 양끝에 투상한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붙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갖다 이게 지금 뚜껑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뚜껑이 있겠죠? 얘를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면 뚜껑이 생기는 거야. 그쵸? 응.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절단을 해라. 1.3선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오려내라 이거죠. 1.3선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단선 가는 실선으로 불규칙하게 그린다. 물체의 일부를 파단한 곳을 표시하는 선 또 끊어진 부분을 표시하는 선이다. 가는 실선으로 얘는 지금 이제 똑바로 이제 쭉쭉 그렸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자르는 거고 얘를 그냥 이제 적당히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파단선으로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준다 이거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든지 끊어내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상선을 한번 볼게요. 가상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가상선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2.3선으로 도시된 물체의 앞면을 표시하는 선이고요.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선이고요. 가공 전이나 가공 후, 그러니까 가공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가공 후에는 이렇게 생겼어. 이걸 갖다 비교해서 그려주는 선을 가상선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 운전을 이제 다들 조금씩 하시죠. 그 핸드브레이크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핸드브레이크. 자, 핸드브레이크. 2.3손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2.3선을 그려주면 핸드브레이크. 자, 여기서 딱 잡고 이제 출발 딱 해가지고 쭉 내렸어, 그렇죠?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각도를 90도 그러면 90도까지 반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상선이다. 이 가상선은 또 어디다 쓰게? 이거는 지금 핸드브레이크인데 차 문이라든지 우리 저 건물의 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 창문이 맨 처음에 저렇게 됐다가 열리면 어디까지 열린다 라고 표시할 때 2.3선으로 그 부분을 갖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가상선이고요. 자, 다음에 480페이지에 피치선이라고 있어요. 피치선. 피치선은 가는 1.3선으로 그리는데, 자, 피치라는 거는 뭐냐면, 그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게 똑같은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는 걸 피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나 나사에 그 앞에 삐직삐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 이렇게 돼 있죠. 톱니가. 그래서 이 앞에 삐직삐직하게 나온 걸 뭐라 그러냐면 산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간 거를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이라고 해요. 산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과 이 톱니바퀴에 이 산이 일정하죠. 똑같죠. 이게 만약에 틀려지면 톱니바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가 일정하게 된 걸, 이 사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피치라고 그런다. 이런 걸. 그리고 또 뭐예요? 똑같은 원이 일정하게 똑같은 될 때 이 원과 원 사이 똑같은 이런 걸 갖다가 피치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저기 발 걸음걸이가 일정하게 쭉 가잖아요. 응? 그것도 그러면 누구냐? 좀 피치를 좀 넓게 해라. 그러니까 발폭을 넓게 해라. 응? 그래서 그게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걸 피치라고 한다. 그래서 피치선을 얘기해 줄 때 가는 1.3선으로 그려준다. 그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이제 해칭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칭선은 뭔가? 자, 해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해칭선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50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5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506페이지에 보면 그 오른쪽 아니 왼쪽에 그 그림에 물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A가 물체고 B를 갖다가 절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단면인데 어떻게 해요? 반을 갖다가 뚝 자른 거야. 반을 갖다가 뚝 잘랐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려줬다.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가 해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을 뚝 자른 거가 이렇게 그려준 걸 해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해칭. 그래서 그때 해칭을 할 때 이렇게 그려준 걸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6페이지 그 절단면에 표시할 때 그 해칭이라는 걸 쓰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스머징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아대고 짝짝짝짝 45도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 도면에 막 엉성으로 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관공서에 제출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자로 짝짝짝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사각비 연필이라고 미술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저기 까만 색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그걸로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걸 스머징이라고 한다. 아시죠?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걸 스머징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캐드가 딱 나와 있어서 해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무 부분이 해칭이야. 그러면 나무결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딱 붙이고 이게 요즘은 좀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뭐 캐드를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시더라도 약간 선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그 정도 뭐 갖고 계시면 좋죠. 자, 다음에 굵은 저 특수한 정도의 선 말고요. 굵은 1.3선이라고 있어요. 굵은 1.3선이 아니라 그냥 굵은 그 실선으로 좀 고쳐보세요. 굵은 실선이라고 좀 고쳐보세요. 굵은 실선은 뭐냐면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까 저기 반을 갖다가 잘랐을 때 단면을 했을 때 이게 해칭선을 그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볼펜을 개발했어요. 이 볼펜 심을 특허를 해야 돼. 이거 해칭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 이 얇은 거를 어떻게 해칭선을 그려줘요? 그럴 때는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해준다. 굵은 선으로 해칭했다는 얘기예요. 볼펜 해칭했다고. 옆에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굵은 1.3선을 뭐라고 쓰시냐면 얇은 것에 대한 단면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얇은 거 단면 표시. 굵은 실선 하시고요. 얇은 것에 대한 자, 다음에 그 참고에 보면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한 도면에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험에 아주 100% 나오는 문제인데 내형선을 우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이런 순서로 해서 남겨둔다 이거죠. 그래서 외형선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이런 선으로 해서 선을 보호를 한다 이거죠. 자, 다음에요. 자, 483페이지에요. 치수 기입 요소가 있어요. 치수 기입 요소. 자, 치수 기입하기. 치수는 뭐예요? 여기 이제 숫자 같은 걸 기입하는 걸 치수라고 그러죠. 자, 치수. 도면에는 완성된 물체의 치수를 기입한다. 뭐 2 곱하기 3 뭐 이렇게 쓰지 않고 2 곱하기 3이면 6이잖아요. 그럼 6을 써줘야 되고 길이는 밀리미터. 근데 도면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인데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 단위는 도, 분, 초를 사용하고요. 치수의 숫자는 치수선에 대하여 수직 방향은 도면의 우측에 수평 방향은 하변으로부터 1도로 기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위에 거는 요 위에다 써주고요. 200,
또 이쪽 왼쪽 거는 이쪽에다 그려주고요. 200, 또 200, 또 이쪽에 그려져 있는 거는 이쪽에 200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길이가 만이야. 만이면은 메타로 따지면 몇 메타예요? 10m예요. 10m. 만이면 내가 지금 만이라고 하면 뭐예요? 만 밀리미터죠? 네, 그러면은 10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 보통 우리가 돈 같은 거를 따질 때는 어떻게 돼요? 만 할 때 콤마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면에서는 콤마를 안 찍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간 띄고 이렇게 써준다. 그렇죠? 도면에는 그리고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만약에 100만, 10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이면 하고 약간 띄고 이렇게 도면에 콤마는 찍지 않는다. 근데 포인트는 찍는다 했잖아.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하는 찍어준다. 소수점은 찍어준다. 콤마는 안 찍고 소수점은 찍어준다. 그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3페이지에 치수 보조기로 치수와 함께 치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며 치수 앞에 기호를 붙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여기 원이 있는데 얘가 아까 지름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름 100 이렇게 안 써준다 이거죠. 파이를 써주고 100이라고 써주면 아 지름이 100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단위들은 그 제도의 형식들은 전 세계적인 공통 규격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호주나 미국에 이렇게 갖다 주면 얘네들도 딱 알아. 이게 지름이 100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라고 한다. 반지름 아시죠? 자, 이 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래요? 이걸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만 가는 거, 반만 이렇게 된 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름이 100이었으니까 반지름으로는 얼마예요? 100짜리니까 반지름은 50이겠네? 그렇죠? 반지름은 50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에 9의 반지름. 9의 이제 이건 좀 잘 좀 이해를 해서요. 9의 반지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물건이 이제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이상하게 생긴 게 이렇게 하나 있어. 그 얘를 갖다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SR 100 그러면 이 동물뱅이 비슷하게 생긴 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지름이 100인 원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SR 다음에 정삼각형의 변 이제 네모라고 쓰는데 정삼각형의 변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이 내면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다 기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쵸? 그럴 때는 네모를 먼저 하나 그려주고요. 100 이렇게 써주면 한 면이 100인 그러니까 내면이 벽인 내면이 전부 100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판의 두께는 저기 T로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호의 길이, 원호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4등분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분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원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100이다 그러면 100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원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호. 다음에 자 45도 못따기. 근데 못따기라는 건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철 제품들은요, 철 제품들은 모서리들이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죠. 그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왜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싹 스치면, 이런 데 스치면 아픈데, 철 같은 거는 이런 데 날카롭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쓰다가 어디 좀 다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뭐 보호해가지고 물어줘야 돼. 그래서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든지, 이렇게 좀 덜 다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책상 같은 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이렇게 45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따기. 근데 이제 못따기, 예를 들어서 이제 못따기에, 근데 못따기도 이제 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2다. 여기 갖다 이제 C2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 이렇게 하는 걸 C2 못따기라고 한다. C2 못따기. 그렇죠? 못따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면 C3가 되겠죠? 네. 가끔가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참고 치수는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치수 앞에 쓴다는 거야, 꼭이요. 네. 치수, 그러니까 파일을 예를 들어서 EC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EC, 이건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죠? EC라고 하면 안 되고 C2라고 해야 돼. C2, 응? C2.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